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를 신처럼 모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태평양에 위치한 한 외딴 섬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원주민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생활은 우리가 보기에 매우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이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는 어머니, 바로 자연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사냥을 나가거나 자신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면서 서로를 아끼며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을 누리고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천지가 요동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이들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죠. 소리에 깜짝 놀란 원주민들이 하늘을 바라보자 그곳엔 한 번도 본 적 없던 거대한 새가 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 보는 기이한 피부색을 가진 생명체들이 그들을 찾아왔죠. 처음 보는 흰색 피부를 가진 그들은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원주민들에게 생전 처음 보는 물건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음식들과 원주민들이 만든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튼튼한 의복들, 그리고 먹기만 하면 그동안 원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질병을 고쳐주는 신기한 가루 등 말도 안 될 만큼 진귀하고 특별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물건이 원주민들과는 달리 직접 만들지 않아도 재단처럼 생긴 특별한 곳에서 팔을 허우적거리며 춤을 추는 것만으로도 강철로 만들어진 새들이 직접 하늘에서 날아 이들에게 전해주고 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입장에선 이들은 신의 사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들의 등장으로 인해 식량을 위해 더 이상 위험하고 힘든 사냥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더 이상 의복과 같은 생필품들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 원주민들의 삶은 매우 풍족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어느 날 신의 사자들이 함께 온 강철새를 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자 영원할 것 같던 풍족한 삶은 곧 끝나버리고 맙니다. 원주민들의 삶은 신의 사자들이 오기 전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돌아가게 됐지만 이미 풍족함을 경험한 원주민들은 더 이상 자급자족하는 생활에 행복해하거나 만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주민들은 그들이 강철새를 부를 때 쓰던 제단을 흉내내고 강철새의 모습을 따라한 우상을 만들며 신의 사자들이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오길 바라는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죠. 우리는 이 원주민들의 행동을 카고 컬트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즉 화물신앙입니다. 화물신앙은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 태평양의 섬에서 만들어진 공항이나 항구를 중심으로 원주민들 사이에서 넓게 퍼진 신앙으로 당시의 군인들이 원주민들에게 음식이나 옷, 그리고 의약품을 나눠주고 철수한 일들이 빈번했고 군인들이 기지를 짓기만 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이 화물신앙이 원주민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명한 물리학자 리처드 필립스 파인만의 칼텍 졸업식 강연에서 유명해진 이야기로 철저한 실험 설계를 밟지 않고 과학적 실험의 외양만 대충 흉내낸 다음 과학적 이론으로 믿는 행태를 이런 화물신앙에 비유했는데 우리가 봤을 땐 이들의 행동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역시도 눈앞의 행복 대신 유사과학이나 정해지지 않은 요행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행동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이 원주민들과 우리가 다른 게 도대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눈앞을 가리는 이런 맹목적인 목표 대신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먼저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물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